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하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어쩌면 이제 미국 다음으로 세계 패권국을 이제 좀 거머쥘 국가로 생각하는 분이 많죠. 이런 중국의 강력한 힘과 그리고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2030년 돈의 세계지도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짐 로저스라는 이제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일단 중국 국력 배후에 있는 풍부한 천연 자원을 봐야 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본 적은 없는데 이 천연 자원이 그 가까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중국이 이제 차세대 패권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2030년까지 지배적이고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적을 거예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정도면 우크라이나 그냥 단순간에 그냥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러시아의 뭔가 허점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긴 했죠. 그래서 러시아는 좀 아직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중국, 미국 다음은 중국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가 쉬운데요. 미국이 이미 쇠퇴하거나 쇠퇴할 것이라고 할 때 아시아에서 대두되는 국가 중 패권국이 될 요건을 갖춘 나라는 중국이 이제 가장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중국의 인구는요, 14억 1218만 명입니다. 2022년 기준이고요. 인도가 1등이고 중국이 세계 2위입니다. GDP는 약 17조 9,600억 달러입니다. 세계 2위에 해당하는 이제 GDP고요. 풍부한 천연 자원이 존재하고 확인된 광물만 171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중국이 진짜 어마어마한 그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죠. 특히 최근에 히토류, 배터리에 쓰이는 히토류를 굉장히 많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토류를 가지고 무기화를 하고 있죠. 이 중국의 힘 뒤에는 시베리아에 있는 대량의 천연자원도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 유리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관점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러시아와 가까이 있는 중국이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주요 천연 자원은 철광석을 제외하면은 동부와 북부에 편지가 되어 있다고 해요. 천연 자원의 공급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베리아에는 러시아 석탄 확인 매장량의 무려 90%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산림 자원이 풍부해서 중국 임업기업의 목재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베리아는요, 석유 천연가스도 풍부한데요. 튜멘주에서 생산되는 석유는 러시아 전체 석유의 70% 생산하지만 석유 생산량은 감소 추세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장량도 전 세계 6%에 불과하다는 거죠. 반면에 천연가스 자원은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32%를 보유할 만큼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유럽에도 이제 천연가스를 이제 파이프로 연결해서 팔고 있고 중국에도 2014년에 천연 파이프 라인 건설에 합의를 해서 2019년에 일부 구간을 개통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 건설은 시베리아의 힘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인데요. 러시아에는 그 천연가스를 파이프로 연결해서 이제 중국에 이제 팔 수 있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가까이 있어서 이제 각종 필요한 광물과 자원들을 굉장히 저렴한 비용에 이제 중국 손쉽게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가까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라는 이제 국가가 막고 있기 때문에 국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북한이 이제 딱 틀어막고 있어가지고 파이프관, 석유관 다 연결 안 되고 마치 우리나라가 섬나라처럼 이제 배로 모든 물자를 나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과 통일이 되면은 러시아와 중국과 국경을 맞대게 되면서 그들과 이제 외교적으로 좋은 관계가 되면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시장을 확보하고 물론 반대로 우리도 먹힐 수도 있겠지만 그 중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각종 천연 광물들을
단순히 배뿐만 아니라 뭐 기차와 뭐 화물차, 뭐 이런 트럭, 운송 트럭으로 이제 운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런 러시아와 지하정을 많이 갖고 있는 러시아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런 이점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중국이 패권국이 되려면은 장벽도 넘어서야 되는데요. 미국은 20세기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내전, 심각한 불황, 기업 파산, 폭동,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뭐 기업이 무너지고 불황이 닥치면은 중국 역시 굉장히 큰 공황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패권국의 가장 근접한 국가라는 거예요. 중국의 지도자 덩샤오핑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와 함께 파리도 들어온다. 이제 덩샤오핑 같은 경우에는 경제 개방이 이제 약간의 단점도 있지만, 그러니까 파리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신선한 공기라는 더 큰 장점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개혁 개방을 추진했던 거죠. 중국이 국경을 닫지 않는 한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중국은 지금 많이 개방을 했죠.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개방을 했고, 또 더구나 이제 중국에서 배출되는 엔지니어의 수는 미국의 10배가 넘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 로저스가 이제 중국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중국이 폐쇄 정책을 택할지를 보는 거예요. 폐쇄 정책을 택할 것인가? 중국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뭐 지금 이제 시진핑이죠. 시진핑이든 뭐 시진핑 다음이든 중국이 국경을 문을 닫는다. 이러면 이제 중국은 이제 성장을 못하게 될 거고 돈을 당연히 투자할 수도 없겠죠. 투자해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중국이 앞으로 더 이제 시장을 열고 국경을 개방한다면은 진 로저스는 굉장히 중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찾아봤는데 중국과 미국을 아마 비교를 많이 하실 테니까 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를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의 뭐 4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런 걸 봐서도 아직은 뭐 미국이 역시 1등이구나. 가장 강력한 국가구나. 또 다른 군사력 지표를 보더라도 뭐 일부 뭐 탱크 같은 것들은 뭐 중국이 많긴 하지만 다른 뭐 훨씬 더 고급진 고가의 무기들 보면 뭐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 무인기, 잠수함, 항공모함 이런 것들 보면은 비교가 되지 않죠.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이제 전 세계의 그 국가를 어떻게 보면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도 있는 AI를 보면은 미국은 이제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의 경력자들이고 중국은 5년 이하 경력자가 40%에 달한다는 거죠. 특허 건수를 봐도 미국이 AI 쪽에서도 훨씬 앞서긴 합니다. AI 종사자 수도 훨씬 더 많고요. 민간 투자 비중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AI 산업도 역시 주도를 하고 있구나. 하지만 미국이 이제 견제를 하고 있죠, 중국을. 추격이 매섭기 때문에 중국을 이제 과거처럼 그냥 놔두지 않는 거죠. 이제는 적극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중국은 사실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 AI 산업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5년 만에 3배가 됐죠. 2020년에 1,500억 위안, 2025년에 4,500억 위안. 글로벌 AI 논문 점유율도 미국보다 중국이 앞섰습니다. 글로벌 AI 특허 점유율도 미국보다 중국이 이제 앞섰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이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자칫하면 이게 중국한테 당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을 이제 보는 짐 로저스의 시선은 뭐냐? 앞으로 중국이 더 개방을 한다면 문을 닫지 않는 한 발전할 가능성이 좀 높다. 하지만 갑자기 뭐 공산국가니까 중국은 갑자기 뭐 지도자가 국가의 문을 닫는다든지 폐쇄적인 경제 정책을 취하면은 이것은 중국에게 굉장히 좋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책에서도 개방 정책을 취하면 이제 투자를 더 하겠지만 개방 정책 하지 않는다면은 투자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미국과 중국 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나눠서 샀습니다. 저는 이제 ETF를 주로 사는데 미국의 전기차 테슬라를 ETF 상품으로 샀고요. 또 반대로 이제 중국의 전기차 ETF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 또 진짜 뭐 국가적으로도 많이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전부 다 먹을 수 없을 뿐더러 그럼 테슬라를 이기든 못 이기든 어쨌든 나머지 시장을 먹는 기업들이 나올 텐데 그 기업들은 뭐 제 생각에는 좀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기차의 시대는 분명 오니까 이제 테슬라 ETF와 중국 전기차 ETF를 나눠서 저는 이제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지금 미국이 견제를 하고 있지만 뭐 막는다고 해서 사실 경제 성장을 못하지는 않을 테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 언젠가는 이제 중국이 진짜 미국을 턱밑까지 쫓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뭐 미국과 중국에 적절하게 특히 뭐 AI라든지 앞으로 첨단 산업 위주로 투자를 해 놓는다면은 뭐 설령 뭐 미국이 조금 주춤하더라도 뭐 중국에서 조금 더 많이 성장을 해서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저는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은 사실 굉장히 숫자도 무시를 못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인구수 그리고 진짜 뭐 국가적으로 진짜 아무래도 공산 국가니까 되게 지도자의 딱 말 한마디에 딱 일치 단결 딱 해가지고 딱 가는 국가의 힘이 굉장히 센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러운 관점으로 짐 로저스의 관점을 참고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시고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